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오늘 금요일 핫이슈 카테고리 세부 제목은 바로 이제 금리 인하 또 준비 운동에 의한 미국 증시 폭락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FOMC, 에서 이제 파월이 9월 이제 금리 인하에, 사실상, 인하를 하겠다는 듯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환호성을 질렀다가 시장이 어제는 엄청난 폭락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전에도 이미 한 차례 이제 폭락이 있었다가 급등을 했다가 다시 폭락을 하는 지금 엄청난 지금 변동성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 증시고, 그게 따라 가지고 한국 증시도 지금 완전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제가 이 금리 인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 인하라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에 과연 좋은 것인가, 우리가 환호를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미국도 지금 진짜 작은 거에 지금 호들갑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왜냐면 미국에서 기관들이나 뭐 투자자들이 걔네들이 당하겠냐 이거지. 늘 당하는 거는 개미들이에요.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던 그 종목들 대부분이 지금 엄청난 폭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거죠. 거품이 많이 끼니까 당연히 이런 어떤 공포감을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개미들은 사실상 분위기에 많이 휩쓸려요. 뭔가에 대해서 분석적인 어떤 접근을 하지 않고 늘 현상을 보고 거기에 쫓아가는 구조. 그런데 막상 이걸 수익 실현을 못해요. 근데 조그만 수익을 이제 실현하고 나면 더 올라버려. 그럼 또 후회해. 그럼 또 급등한 또 높은 데서 또 사. 뭐 그걸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된통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미들이 이 돈을 못 벌어요.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고 이 분석에 의해서 현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예측하고 사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안 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왜 금리 인하를 한다는데 지금 증시가 폭등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래 지금 되실 거예요. 물론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하 지금 할 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할 때 아닙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되면 해야 된다. 근데 과연 환경이 저는 조성이 됐는가, 이게 좀 의구심이 계속 듭니다. 근데 파월이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개미니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정보들, 우리 눈앞에 드러난 정보들 가지고는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걸 따지 시장에서는 이제 추세적인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추세적인, 그러면서 지금 파월 아저씨는 뭔가 선제적으로 하겠다. 근데 이때까지는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늘 현상을 보고 금리 어떤 정책을 펼쳤는데, 이번에 갑자기 선제적으로 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선제적으로 하는 것 같다. 뭐 시장 일부에서는 이미 파월이 실기했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는 내년에 온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분명히 온다. 왜? 이번에 코로나 때 어마무지하게 풀었던 유동성들이 뭔가 채정리도 되기도 전에 금리를 내린다? 말도 안 된다. 반드시 지금 이 금리 기조로 가야 되고, 금리에 의해서 부서져야 되는데, 그 전부터 시장은 조금 뭐라죠? 선제적 반영. 그러니까 국채 금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예요. 5.25에서 5.5%인데, 국채 금리는 4%대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왔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시장에서는 김칫국을 먼저 마셨거든요. 금리 인하 할 거야 하면서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김칫국을 마셔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가 거의 뭐 1%에 가까운 다운된 어떤 그 금리에 적응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제 미국 이제 연준에서 계속 늦추고 하다가 이제서야 신호를 조금 준 거예요. 그 신호에 화들짝. 그런데 시장에서 근데 지표가 그렇게 다를 게 없는데 왜 갑자기 미국 연준에서 이거 신호를 줄까? 그러고 나서 미국 무슨 고용률도 실업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안 좋은 거지. 경기 침체, 그러니까 실업 청구 건수가 늘어난 거겠죠. 예, 그리고 고용이 뭔가 줄어들었겠죠.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공포가,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공포감이, 저는 가짜 공포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또 한탕 헤쳐먹고 또 밑에 떨어진 주가에서 또 주워 먹으려고 이따구 짓을 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갑자기 선제적으로 행동하지 않던 연준이 갑자기 선제적으로 움직인 듯한. 그런데 이미 금리는, 시장 금리는 이미 선제적으로 움직였어. 오래전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5.25, 5.5 된 지가 까마득해.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미국 국채금리가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거는 이미 선반영됐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연준이 어떤 금리 인하의 신호는 주면서도 속도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미 시장은 엄청난 금리 인하를 선반영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준금리를 0.25 이렇게 낮추더라도 사실상 환호할 건 아니에요. 시장금리에 가까워지는, 시장금리는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물가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뭐겠습니까?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거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한쪽을 죽여버려야 돼요. 근데 보통은 그냥 물가 쪽을 잡아요. 이게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면은 어느 한쪽에다가 무게를 실어야 되거든. 이 두 개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어요. 물가부터 먼저 잡을 겁니다. 이 물가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한번 진짜 치솟게 되면은 진짜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지난 어떤 인플레이션을 쳐다봐도 처음에는 이거 일시적이다 해놓고 4% 이러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미국 연준에서 미친듯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폭으로 올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9%대까지 올라갔다 이겁니다. 이게 그나마 화들짝 놀라면서 엄청난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온갖 새로운 어떤 스텝들이 나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려댔기 때문에 그나마 9%대에서 겨우 잡힌 거예요. 이거를 조금 이렇게 물가라는 놈이 그 정도로 무섭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가라는 놈을 반드시 먼저 잡을 거다. 그러면 물가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금리 인상이다. 그런데 이게 참 기조적으로 한번 금리 이 정책이라는 것이 한쪽으로 바뀌면은 다시 금리를 내렸는데 갑자기 다시 금리 올린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안 그래도 경기 침체의 공포감에 쌓여 있는데 갑자기 또 금리 인상을 한다. 이거는 다 죽는 거야 그냥. 그래도 물가를 잡아야 돼요. 그래도 물가를 잡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전쟁이며 그죠? 또 연준의 어떤 피봇, 이게 금리 정책의 어떤 피봇, 그리고 미국 대선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 하지만 하반기에 지금 쫙쫙 꽉 몰려 이 엄청난 어떤 경제의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이런 대형 이슈들이 하반기에 다 몰려 있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전쟁 때문에 지금 또 유가가 또 튀어. 골 때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파월이
어떤 미국 금리 인하의 어떤 신호를 주긴 줬는데, 이거 대봐야 아는 거예요. 9월달, 지금 2달이나 남았죠. 아, 2달이, 뭐, 채 안 남았죠. 그러니까 1달 반 정도 남았는데, 이거 흘러봐야 알거든. 그 사이에 유가가 어떻게 튀는지, 유가가 어떻게 또, 물가 상승 압력에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근데 이게 미국보다도 우리가 더 급해. 미국은 자기들이, 석유 생산하니까, 유가에서 오는 그런 압력이 크지 않을 거야. 근데 우리는 아니거든. 우리는 지금 환율도 안 떨어져요.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이 생각만큼 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자체는 낮는데 우리나라 국채금리는 높아요. 하지만 왜냐면 시장금리하고 기준금리는 어느 정도 동행성이 있지만은, 기준금리가 뭔가 시장 구조에 반하는 그런 걸 할 때는 시장금리는 따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정책을 잘못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지금 3.5%인데 우리나라 국채금리는 4%대요. 국채금리보다 조금 더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도 나중에 금리를 따라 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까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이나 이거 신호를 잘못 줬어. 내가 볼 때는 어떤 시장의 일부 사람들은 너무 늦게 이거를 금리 인하의 어떤 신호를 주고 금리 인하를 늦게 단행해서 지금 뭐라 나불나불 거리 샀는데, 아니라니까. 경기 침체는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경기 침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가가 계속 올라야 돼.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전 세계가 그 어마어마하게 코로나 때 풀었던 그 유동성에 맞는 규모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 거기에서 갑자기 물가 잡으려고 딱 금리를 걸어버리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없이 무슨 연착륙이니 뭐니 이런 개소리 떠들으면서 시장으로 유입을 시키는 거지. 근데 이게 확실시 되는 게 언제다? 미국 대선 이후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서는 정치권에서 이거 그런 거 볼 필요 없거든요. 경기가 망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눈치 볼 필요가 없어. 특히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난 직후,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또 직후, 그때가 내년 2월 아닙니까? 내년 1분기라고. 이때 완전히 국가를 위해서. 왜냐면 지금 미국 이제 재정이나 국채 문제가 이게 좀 심각하거든요. 이거 잡아야 돼요, 제대로. 그러면 경기가 망가지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 왜냐면 경기가 망가진다는 것은 곧 물가도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 부양을 한다? 혹은 경기 침체를 막는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하면 분명히 제가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것이며, 이것은 내년에 엄청난 폭풍으로 올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어떤 전조로서 어제 같은 미국 장이 그러한 어떤 현상의 일부로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개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자, 현상이 일어났어. 어저께 폭락을 했어. 아직까지는 또 이러다가 또 오르는 거 아니야? 하면 약간은 이런 사람도 있고, 약간 공포감을 느낀 사람도 있고, 그죠?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공포감이 좀 전반적으로 팽배하게 지금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분명히 제 생각에는 공포감을 제대로 심어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미국 좀 대선 전후까지 해가지고는 조금 이런 변동성 장세가 좀 지속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공포감에 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공포감에 떠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이 고점에 엔비디아니 뭐니 이 완전 고점에 막 추격 매수했던 이런 개미들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이미 엔비디아 폭락했는데 더 폭락하니까. 근데 또 어제는 또 폭락 안 했어. 어느 정도 또 방어는 했어.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지금 이 사람들은 공포감이 있겠지만 저처럼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뭐 그리고 금리 인하가 독약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비관적으로 내년을 봤던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이러한 어떤 공포 장세가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평소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종목들을 보고 있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늘 이 회사, 이 종목, 이 회사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주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 회사가 가진 어떤 가치, 미래의 어떤 성장성까지도 다 고려한다 해도 너무 거품이 많이 꼈다. 그럼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이건 사면 안 돼. 근데 우리나라 개미들은 현상을 보고 매수를 하다 보니까 뭐 비싼지 안 비싼지도 몰라. 그냥 막 추격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 투자자들한테 된통 당하는 겁니다. 어제처럼.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를 이 가늠을 못 하는 거야. 눈앞에 뭐가 나타난 뒤에 하는 거지. 우리나라 개미들이 아직 어떤 금융, 경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던 이런 결과가 어제 같은 그런 경우, 그것이 단지 어제로도 끝날 거냐? 이거 무섭거든. 그래서 늘 이게 우리나라 개미들이 이제 국장에서 쪽박차고 미국에서도 쪽박차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현상을 보고 자꾸 쫓아가니까 이 회사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이 회사의 본질을 봐야 되고 이 본질과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인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 미디어나 이런 데서 떠들어내는 거 되지도 않는 유튜버들, 되지도 않는 우리나라 저 증권 애널리스트들 떠들어내는 소리 듣고 그러니까 추격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낮은 데서 포지션을 잡았는데 이게 늘 멍청하게 당하는 우리나라 개미들의 특징이에요. 현상을 보고 쫓아가기 때문에. 자, 어제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인텔 어제 폭락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 장중에는 한 5% 정도 마감을 했는데 이제 실적 발표도 이제 하고 그리고 뭐 이제 4분기 이제 배당도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 외에서 폭락 20%가 넘는 폭락을 하고 있다. 근데 왜 제가 보이냐? 인텔 제가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거 도라이 아니야. 지금 뭐 엔비디아, AMD 지금 뭐 다 난린데 지금 아머홀딩스 뭐 난린데 이 쪽박차고 AI 쫓아가지도 못하는 이 인텔을 왜 쳐다봐? 주가가 괜히 고두박질 치겠어? 이런 시각으로 그러니까 늘 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각인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 그리고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그걸 가지고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월요일 되면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은 다음 주 월요일은 제가 주식 그걸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 휴가가 어찌 될지 몰라서 일단은 뭐 별일 없으면 할 건데 일단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휴가철이기 때문에 금요일, 월요일, 수요일까지는 제가 좀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그 주식 방송을 하게 되면 이 인텔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관심 종목으로서 제가 계속 봐왔던 거고 일부러 기다렸어요. 안 사고. 왜? 실적 발표가 곧 있을 거거든. 실적 발표가 분명히 있으면은 폭락을 한번 때릴 것이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인텔 여기에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폭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왜냐면 실업률, 고용률 이런 것들이 뭐 어느 특정 한 기업에만 국한된 건 아니거든. 전체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인텔이 약간 뭔가 많이 폭락을 하면서 더 공포감을 주는데 일조를 한 거지. 그러면 이런 공포 장세에서 우리는 옥석을 가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텔, 제가 과거에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넷플릭스는 제가 옛날에 넷플릭스 폭락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20만 명이 뭐 탈퇴를 하고 뭐 유료화하고 뭐 아이디 공유해서 쓰는 거 못 쓰게 차단하겠다 뭐라 하면서 갑자기 탈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20만 명에서 끝날 게 아니고 200만 명이 될 거고 뭐라 하면서 엄청난 폭락을 했습니다. 한 뭐 700달러 땐가 뭐 그쯤에서 뭐 100달러 중후반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저 샀어요. 아, 물론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근데 어차피 그 당시에는 조금 좀 종목들이 좀 많았어요. 어쨌든 넷플릭스로 재미는 봤어요. 분명히 재미는 봤는데 아직까지 들고 있지는 않았다. 계속 들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는 이 종목들마다 뭐 무조건 폭락했다고 다 기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늘 실패하는 것이 현상을 보면서 거기에 눈앞에 보이는 현상, 이미 일어난 현상, 내게 주어진 정보, 이거를 보고, 후행하는 판단을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오히려 지금 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인텔이.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상태로 지금 한 시외에서 지금 20달러, 20% 이상 이제 폭락을 하면서 20달러 초반대로까지 떨어졌어요. 이거는 기회다.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살 타이밍을 봐야 되겠지. 무작정 사는 것이, 떨어졌다고 무작정 사는 것이 아니라 살 타이밍을 본다. 근데 우리 살 타이밍이라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찾기 힘들어요. 바닥이라는 것을 딱 잡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게 뭐예요?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리비안도 분할 매수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에 뭐 30달러 대인가 그게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사서 몇 달러, 10달러인가 뭐 11달러 하여튼 바닥까지가 그 정도였나 9달러였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이 떨어졌어. 그때까지 계속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단이 지금 10달러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개미인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이겁니다. 늘 현상을 보고 뒤에서 그 뒤쫓아서 뭔가 매수하고 매도해가지고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타이밍은 솔직히 못 잡아요. 그건 기관 외국인도 못 잡습니다. 그들도 절대 뭐 기회다, 씨 떨어졌다 하면서 막 몰빵하는 거 아니에요. 걔들은 어마어마한 자금력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력도 좋고. 그러니까 걔들도 똑같이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리 인하를 마주하고 있는 이제 곧 닥칠 금리 인하, 이것을 우리가 정말 단순한 경제관념으로 금리 인하하면 무조건 부동산 주식 폭등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그렇게 세상 어떤 이치가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단순하면 부자들 돈 못 번 사람 없을 것이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공포가 조성될 때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추후 미래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진짜 우리 눈에 닥치고 가시화되고 체감되고 그럴 때는 뭐다? 이제 그냥 바닥에 다 왔다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냥 사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고 체감되고 이럴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 그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왜냐면 경기 침체라는 것을 겪어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겪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경기 침체가 바닥 칠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하면은 경기 침체가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그냥 마냥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 구조가 건강해지는, 뭔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거품이 꺼지고 이런 건강해지는 그런 과도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경기 침체에 뭐가 안 한다, 무엇이 사람들이 뭐 거기에 걸맞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경제가 건강해지지 않겠지. 그죠? 그러면 바닥이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경기 침체 때는 마땅히 실업이 일어나고 고용률이 떨어지고 물가도 떨어지고 성장률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면서 썩은 것들은 끝나고 문 닫고 꺼지고 그렇게 하면 이 경제 경제 자체가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뭔가 될 놈들한테 뭔가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하기가 좀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 예컨대
뭐 만약에 뭐 전기차 시장이다. 전기차 처음에 막 할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막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원해 주라니까 이게 너무 버거운 겁니다. 전기차 뭐 보조금부터 해가지고 뭘 지원해 주라니까 온 정신이 전기차니까 이게 버거운 거예요. 근데 이런 경기 침체를 겪고 뭔가 불황을 겪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된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이 안 될 놈들은 다 잘리는 거예요. 뭐 흡수합병 되든지 없어지든지 청산되든지 사라지든지 어쨌든 이렇게 정리되는 이 과정이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살아남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좀 더 정부나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애들이 확실히 뭔가 이 경제 이 자체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정부는 지원해주기 편하고 기관들도 이제는 경쟁 상대들이 뭔가 다 도태되고 흡수합병 되면서 건강한 경쟁 구도 그 사이에 뭐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정기를 다 거쳤기 때문에 투자하기도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기 침체라는 것을 안 좋게만 볼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회를 모색해야 된다. 이게 현상을 예측해야 된다. 이게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개미인데 뭐 예측이 되냐? 있다고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평생 지는 거예요. 못하면 공부하세요. 공부도 하고 이 시야를 넓히고 생각의 폭을 넓히란 얘기입니다. 늘 미디어에서 떠들고 언론에서 떠드는 그런 정보들 이미 노출되고 이미 100만 년 전부터 이미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은 이제 뒤늦게 개미들이 보고 그걸 보고 후행적으로 뭔가 투자를 판단하고 매도나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일어난 현상, 내 눈앞에 일어난 현상을 보고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일어나면 또 미래를 예측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개미들한테 가장 큰 무기가 뭐라 했습니까?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돈 땡겨가지고 대출해가지고 투자하는 거 아닌 이상 기관 외인이 얘들하고 개미들은 달라요. 기관 외인은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 고객 돈이에요. 고객 돈이기 때문에 투자금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우리 개미들의 개인 돈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뭐 누구한테 뭐 와이프한테 뭐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걔네들은 분기별로 계속 그런 뭐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게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 회사 자체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매출 구조, 순이익 구조 이런 것들을 회계장부에 적어내려면은 그런 어떤 사고 파는 이런 것들이 트레이딩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개인들은 아니잖아. 개미들은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개미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시간이다. 시간에 투자해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어제 같은 폭락장 굉장히 무섭고 힘들지만은 우리는 그런 공포를 이겨내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고 알짜배기 기업들이 같이 덩달아 막 폭락하고 이럴 때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회사의 가치와 더불어서 주가가 저평가인지 하다못해 이 회사가 가령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도 AI 그쪽에서 봤을 때는 좀 뒤처지고 있잖아. AMD 저쪽에서도 AMD에서도 밟히고 엔비디아 쪽에서도 밟히고 양쪽으로 막 모다구리 우리 부산말로 모다구리 당하고 있잖아. 근데 인텔이 이대로 죽을 기업이냐 이거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군림해왔던 최강자 인텔이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냐 이겁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못 만들어냈지만 왜냐면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방향을 잠깐 잘못 잡았던 부분들이 있어. 근데 상관없어요. 제가 말했듯이 이 회사의 가치를 주가가 어떻게 나타내주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떤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조정을 받고 저는 어느 정도 저평가 구간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다렸어요. 인텔 좀 더 하면서. 근데 오히려 이렇게 낙폭을 크게 키워주니까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시 주식 카테고리 방송, 월요일 방송할 때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인텔은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라. 저는 아마, 지금 솔직히 이제 달러가 없어가지고 바로 매수는 못하겠지만, 저는 바로 매수, 달러 들어온 대로 매수할 것 같아요. 뭐, 물론 분할 매수의 시작이긴 하지만, 어쨌든 매수 들어간다. 요걸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도 인텔을 한번 봐보세요.
아무튼 인텔 얘기는 다음에 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일어난 이 현상에서 반드시 개미들은 공포에 휩싸이기보다는 그 공포를 이겨내고 위기를, 기회를, 잡아야 된다. 위기를 기회로 잡아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식판에서 내가 주식으로 돈 벌어먹겠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업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공부하고 꾸준하게 이 경제, 그리고 제가 우주 삼라만상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시야도 조금 달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폭락장을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마라. 경제가 건강해지는 그 과도기라고 생각해라. 최소한 내년 저는 상반기까지는 무난하게 이런 경기 침체, 또 큰 어떤 변동성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너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굵직한 이벤트들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분산 투자하고 분할 매수하고 분명히 저평가 종목들이 있다. 그것을 찾아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이 아까 얘기했지만 인텔이 뭐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AMD를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텔이 저평가 구간에서 내가 사면은 적정 주가까지는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그런 재평가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지금 이런 폭락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내가 뭘 사야 될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를 보면서 그 좀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가봐야 한다. 분명한 것은 가봐야 한다는 거 반드시 아시고 환경이 되면은 금리 인하 하는 거고 환경이 안 되면 금리 인하 못 해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만약에 아직 금리 인하 할 환경이 안 됐는데 금리 인하 해버린다. 그러면 이 자연의 이치예요. 당연히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부작용이 뭐겠어요?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 상승이 지금 전쟁과 더불어서 유가가 같이 튀어오고 뭐 이러면서 같이 물가 상승 압력을 더 높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선은 다 끝났어. 올해 대선 다 끝나고 내년 2월 되면 새로운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그럼 임기 초반에 제일 이 대통령이 힘이 세거든요. 그때 뭘 하겠어요. 두드를 맞아야 될 거, 없애야 될 거, 이거 가감하게 그때 못 없애면 또 어영부영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나중에 됩니다. 오히려 초반에 바짝 잡아서 물가를 바로잡고 경제 체력을 바로잡았다 하면은 나중에 다음 대선 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그 두각이나 자기가 내가 했던 일에 대한 그 어떤 후평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그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때 안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괜찮은 물가와 경제 체력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어떤 체력으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 상반기 까지는 조금 이런 것들이 이어질 거다. 그래서 마냥 넉넉고 있을 게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전투적으로 하지 않고 제가 늘 뭐라 말씀드리는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라라고 계속 강조해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회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현금이나 이런 것들을 아껴왔던 이 현금들을 이제 이런 폭락장에서 괜찮은 종목, 저평가 종목을 찾아내서 골고루 사야 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기다렸거든. 우리는 현상을 보고 쫓아가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현상을 보고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실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상을 보고 쫓아가던 사람들한테는 돈도 없고 그나마 샀던 종목도 다 해서 이거 언제 원금 회복되고 이거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주식이라는 건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다. 내릴 때 사야 된다. 이거를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오늘 금요일인데 이게 뭐 핫이슈라는 카테고리와 정말 매치가 저는 된다 생각해서 오늘 모르겠어요. 제가 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온 전신에 그것밖에 안 돼. 어제 미국 폭락장밖에 얘기 안 해. 요것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조금 제 얘기를 들어보고 비록 듣보잡 유튜버지만 한번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
그리고 늘 저와 비슷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지금이 기회다. 왜? 우리는 그동안 생겼던 현금들을 몰빵하지 않았거든. 계속해서 우리는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현금이 비축돼 있다. 근데 본인이 뭐 현상을 보고 어이씨 더 오르는데 내만 승차 못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조급함에 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계속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이기는 주식을 하자. 그걸 강조해 오면서 보수적 방어적 투자를 계속 권유했던 저로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저를 따라왔던 분들은 현금이 있을 거니까 이번을 기회로 반드시 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좀 영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을 올려봅니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휴가 다녀오시는 분들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